동윤이 형은 자존감으로 꽉 차 있는 형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목표를 이뤄야 되는 형이고요. 모든 면에서 노력하는 그런 형인 것 같습니다. 동현이는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성숙한 친구인 것 같아요. 동현이 입으로 얘기하지만 진짜 매력이 정말 멋있는 친구입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더 많고 이제 겪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른인 척하는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밝고 단단한 사람이지만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있고 약간 그런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진짜 모습과 아이돌로서 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먼저 이런 직업에 대해 알게 되고 찾아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멤버들을 약간 끌어줄 때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아요. 막내였다가 이제 동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동현이 형이 위시 형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축이 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 가고 있는데요. 저의 은인을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저의 중학교 때 첫 선생님이신데요. 이게 왜 은인이시냐면 저의 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신 약간 그런 용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무대를 올라간다는 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 댄스 동아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을 키웠는데 인피니트 선배님들의 내꺼 하자를 제가 방에서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엄마가 놀렸거든요. 너 음치라고 뭐하냐고 시끄럽다고 엄청 놀렸어요. 그게 약간 저한테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걸 계기로 아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단지 멋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약간 밝고 단단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오기 전에 동현이 형이 TV에 나온 걸 봤었는데 연예인이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같이 데뷔한다 하니까 동현이 형은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좀 친해지니까 내가 알기 전이랑은 좀 다른 느낌도 있고 꾸미지 않은 모습도 보고 이러면서 동현이 형이 되게 좀 잘 맞춰주는 형, 뭔가 든든한 것 같아요. 전 뭔가 설렐 것 같아요. 네. 졸업하고 완전 처음이라. 다 커서 오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근데 다 쬐끄만 하네요, 뭔가. 오늘은 학교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반갑다. 야, 너 여기 더 멋있어졌네. 저의 첫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신 박빈나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 하는 거. 다크 형식이라 그냥 아, 해주시면 그렇게 돼요. 하는구나. 약간. 잘 지내고 있었어? 네, 잘 지냈어요. 저 20살이에요 이제. 아, 진짜? 네, 20살 됐잖아요. 벌써 성인이 됐구나. 네. 와, 근데 에이블이 아직도. 와.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 네. 동아리 댄스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동아리 명을 지어와. 네, 맞아요. 그랬더니 찾았죠, 엄청 찾았죠. 에이블이 찾아서 에이블이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가능성 맞아요. 있는 그런 형용사더라고. 너의 에이블이 지금까지 6기, 2017년도부터 6기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 네. 너네가 초대 멤버야. 와, 초대 회장이야, 초대 회장. 대박이다. 저는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 20살이고 그냥 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일단은 처음에 네. 되게 구김살 없이 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귀엽게 웃으면서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때 어땠었고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맞아요. 꿈이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춤추는 것도 이렇게 그때 좋아한다고 살짝은 얘기를 했었어. 네네. 근데 뒤에 이제 가면서 너가 그 맞아요. 리더십을 발휘를 하더라고. 아. 너가 이제 축제 때도 다양한 맞아요. 의견도 냈었고 아, 뭐 군무 같은 것도 준비했을 때 네. 선곡이나
조장을 맡아서 아이들한테 안무나 디렉팅 같은 것도 시켜줬잖아. 진짜 그냥 신기해요. 뭔가 그냥 어쨌든 저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뭐든 시작을 했으니까 부회장도 어떻게 보면 쌤 영향이었고 네, 춤이나 이런 고맙네. 것도 쌤 영향이었으니까. 근데 댄스 동아리 했을 때 처음에는 너가 하자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네. 아이들 너가 모으겠다. 맞아요. 그다음에 너가 관리도 하겠다. 그다음에 조직도 하고 모집도 하고 뭐 명도 이렇게 짓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너의 열정과 의지 덕분에 나도 이제 용기가 생겼던 거거든. 네. 너가 엄청난 일을 한 거야. 근데 그 댄스 동아리가 이어진다니까. 그 이어져 있다는 게 좀 신기하지? 네, 맞아. 신기한데. 너가 네. 성공해서 오겠다고 우리들한테 사인을 해고 가진 적이 있어. 아 진짜요? 응. 오 약간 자신감이 넘쳤네요 진짜. 한번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근데 이 사인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아직도 갖고 있어. 그래서 너가 그때 사인을 교무실 선생님도 확 해주면서 맞아요. 선생님 저 꼭 가수가 되어서 네.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너가 전학 간다고 했던 그날 찍은 거야. 아. 그때 사인도 없었잖아 너가. 네, 그래서 그 이름 쓰고. 너가 사인도 없는데 그 네. 자리에서 너 이름 쓰고 갔단 말이야. 아, 네. 그리고 가수가 돼서 오겠다고. 네. 아 기억에 남네. 성인 된 동현 씨 모습을 처음 보신 거죠? 네, 처음 봤어요. 동현이의 애기애기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되게 훤칠한 모습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동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멋있게 성장해 있었고 아까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도 되게 성숙하고 의젓한 아이였는데 한층 더 배울 점이 좀 많은 아이로 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현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나만. 지금도 잘 하고 있고 너는 정말 멋있게 꿈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생님도 많이 응원하게 되고 정말 성장하고 정말 발전하고 정말 성공했으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하는 너의 노력 있는 모습에 선생님도 감동을 받고 있어. 선생님 저는 가수가 돼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아 내가 되게 쓸데없는 고민을 했구나. 우리 동현이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응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선생님 이 마음 계속 유지하고 너가 언제 어디서든 즐겁게 가수 생활 하도록 응원할 테니까 항상 건강하고 화이팅 하기를 바랄게. 나는 이런 게 너가 가끔씩 있단 말이야. 나가야 돼. 애초에 센터가 안 맞는데. 진짜 쉬자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 불안해서 나가게 돼요. 그냥 매일매일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도 뭔가 조금이라도 하고 와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연습이 저희한테. 그 이제 프로그램을 나갔었잖아요. 거기서 정말 많은 연습생분들이 노력하시는 모습과 그런 자세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멤버들에게도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바이벌이 끝나고 와 내가 정말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지를 이제 멤버들한테 쏟았죠. 그때 당시 연습생이던 멤버들한테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면서 같이 성장을 하자고 같이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투지를 멤버들에게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에이든, 예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같이 살게 돼가지고 그 투지를 에이든한테 가득 쏟았는데 약간 에이든의 성격이 약간 좀 제 성격이 첨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야 이거. 별로 잔소리하거나 그런 형은 아니에요. 굉장히 너그러운 형이라 할 수 있죠. 좀 꾸며졌는데? 그렇게 말해야지. 이런 게 소확행이지. 이런 브이로그 감성. 우리 첫 브이로그가 언제였지? 연습생 그건가? 그 루키즈? 안 떨렸어. 안 떨려. 아민 씨는요? 제가 그때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네. 아주 귀엽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렸더라 그때 보니까. 풋풋하더라. 그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멤버들이 연습생으로 같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찍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멤버들이.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멤버분들이 처음으로 나와서 네, 같이 찍었던 브이로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루키즈
저희 이제 데뷔해요라는 걸 알리는 신인 루키즈 공개 브이로그였는데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리포터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멤버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애기였죠, 애기 다들.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로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좋은 너무 꾸며진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솔직해요. 이거는 잘하진 않지만 좋아. 뭔가 심심한데 하면은 그냥 게임 한 판 하는 걸로 행복하고 또 멤버들끼리 같이 게임하는 것도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숙소에 플스도 있고.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뮤가 집에 부탁을 드려서 택배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 격투기 게임도 하고 어느 또래와 비슷하게 그런 게임을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친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요즘에는 뭔가 그냥 좀 깊은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사람을 많이 못 챙기는 것 같고 자꾸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내 사람을 많이 챙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희 이펙스 멤버들이죠. 이펙스 멤버들이고 또 회사 직원분들, 그냥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던 그런 형들, 동생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맞춘 팔찌인데요. 원래 반지였어요, 이 팔찌가. 방송이 끝나고 부모님께서 만들어준 반지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절대 반지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차고 다녔는데 반지가 맨날 세수할 때 얼굴 긁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팔찌로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 가족의 생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걸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저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크게 저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연습생을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중학교 2학년에 들어왔어요. 15살이죠. 15살 때부터 지금 20살까지 19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4년 동안 연습을 했네요. 그때부터 그럼 떨어져서 지낸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바로 이제 떨어져 지내게 됐죠. 부모님도 엄청 걱정 많으셨을 거예요. 방송을 먼저 나갔었잖아요. 네. 연습생 때. 그때 뭐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나 그런 거.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죠. 이게 경연을 계속 준비를 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늦은 밤까지 제가 막 새벽 막 아침 이렇게 끝날 때까지 본인이 안 주무셨어요. 이제 그때 끝나는 거 아시니까 안 주무시거나 주무셔도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전화하라고.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을 부모님과 통화를 하니까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행복하게.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힘을 받으면서 더 소중하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때 롤 모델도 네, 아버지로 맞아요. 롤모델이 저희 아빠인데 저희 아빠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형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약간 그렇게 바라보실 줄 아시는 게 공과사를 구분한다는 걸 부모님한테 배웠거든요.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 이제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다른 거다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빨리 깨달았죠. 벌써 날이 저물었네. 종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데뷔 후에는 사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스케줄 없는 날에는 종종 오기도 합니다. 막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해외 야경이 막 너무 좋다, 막 시티브가 너무 좋다 하는데 우리 한국도 야경의 개장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네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안 꺼진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이펙스도 야경에 한몫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하나의 불빛이 되어가고 있죠. 내일은 또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에 뭐 할까요? 저는 주말에는 보통 연습해요. 이제 평일에는 멤버들이 학교 갔다 오고 그러니까 개인 연습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단체 연습을 하는데 만약 단체 연습마저 쉬는 날이 이제 활동 끝나고 좀 텀이 있을 때는 주말에는 저는 집에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집에 있다가 가끔씩 이제 답답할 때 이렇게 한강에 나오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뭔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혼자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나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조금 가사 작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작곡은 제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어렵더라고요. 작곡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언젠가는 이게 정말 제가 작사를 하게 되면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가벼운 노래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정말 정돈이 잘 되고 좀 저의 진심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좀 천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냥 막연히 컴백이나 무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더 멋있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더 좋아해 주실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책을 읽으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재밌게 읽었었던 책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여기에 바로 있는데 이거거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나무라는 책인데요. 글만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진짜 상상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재밌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소설책 중에. 요새 읽는 책은 뭐예요? 요즘은 좀 팬분들한테 약간 따뜻한 말? 그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시집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를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팬분이 선물해주신 약간 시집 같은 건데 그냥 제가 팬분들에게 약간 위로나 힘 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책을 요즘엔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말해주길, 남궁원 작가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네요. 그냥 여기에 딱 그 말이 써 있어서 놀랐어요. 그냥 당신의 하루를 치료해줄 수 있는 처방전이라고.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기 전마다 이렇게 매일 네. 책을 보는 거예요? 거의? 매일이라고 하면은 조금 거짓말이고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약간 자기 전에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팬분이 남겨주시는 편지들을 읽는 편이에요. 요새도 저희가 이제 컴백 준비가 공개가 됐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너무 기대된다, 그냥 빨리 보고 싶다라는 말이 힘나는 것 같아요. 5년의 이펙스는 어떨 것 같은지 얘기해 주세요. 5년의 이펙스는 일단 모두가 성인이 됐겠네요. 모두가 성인이 됐고 와 그러게요. 5년 후에 저희는 그냥 지금처럼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큰 거 안 바라고 가장 소박한 꿈은 지금처럼, 지금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5년 뒤에 현재에도 만족하지 않고 늘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